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주요 뉴스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1.5%대 급등하고 있고 S&P 500 1.75%대 그리고 나스닥 2.1%대 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상하이 내 봉쇄 해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부분으로 일단 또 오늘 홍콩 증시가 또 급등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세한 소식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휴마시스죠. 우리 셀트리온과 관련 있는 진단 키트. 휴마시스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벌써 작년 전체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 매출도 많이 발생했죠. 이제 뭐 2분기부터는 계속 많이 좀 급감을 하겠지만 그죠. 신속 검사 전문 기업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1분기 매출 3,264억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대 해서 우리 셀트리온보다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만으로도 일단 작년 매출이 3,200억대, 영업이익 1,900억대 부분인데요. 모두 뛰어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일단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원인 부분이었고요. 일단 진단키트 이렇게 잘 팔았는데 우리 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USA는 그렇게 일단 1분기 때 그죠 1,100억대 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뭐 앞으로 일단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현대차 로봇용 라이다 개발 소식에 관련주들 들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장 마감 특징주라고 합니다. 뭐 대성 산업 오늘 상한가로 갔다고 하고요. 네온가스 가격 상승 이슈 부분이라고 합니다. 퓨런티어도 상한가. SOS래가 라이다 공동 특허. 네, 이게 좀 현대차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는 듯 하고요. 현대차 그룹이 모바일 로봇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이다 센서 전문 업체인 SOS렉과 협력한다고 밝히자 일단은 퓨런티아가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LMS 17%대 현대차 모바일 로봇 라이다 개발 기대감이라고 하고 또 진현생명과학 16.7%대 다수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수준원이 그리고 한탑 인도 수출 금지의 밀가루 관련주 상승해서 일단 뭐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또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옷이 날개, 호실적의 날개단 의류주에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패션 업계가 엔데믹 효과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의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대부분 조금 컨센서스 상회하는 또 실적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의유주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휠라 홀딩스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수요 증가와 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상황이었고 한섬도 마찬가지죠. 매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던 상황. 영원무역 등 미국 시장 진출 기업 강세라고 해서 일단은 의류주 쪽이 말 그대로 또 리오프닝 또 직접적인 또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약 200대 장비로 북한 500만 명의 10일 내 코로나 검사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그죠? 물론 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조금 말 그대로 거의 무료 제공 수준 부분이라서 또 주가에는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오니아가 자체 개발한 분자 진단 장비와 약 200대와 코로나19 핵산 추출 진단키트 등을 활용하여 10일 안에 북한 주민 5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 대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품 공급 용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북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뭐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 인력 일단 지원 의사 이번 정부가 또 밝혔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뭐 바이오니아도 일단 뭐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첨보, 후성, 동아기업, 2차 전지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부분이랑 LNF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그렇게 좀 두 종목이 조금 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 일단 테슬라 공급망, 네, 테슬라 공급 이슈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하이 봉쇄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또 테슬라 공장 뭐 가동 부분도 좀 이슈가 된다고 하고, 또 해서 그런 이슈 부분으로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랑 LNF, 그리고 금일 LNF 같은 경우에 또 모든 증권사 목표가 많이 상향을 했죠. 2차 전지주 관련 가운데 그간 소외됐던 전해액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성, 첨보, 동아기업 등 전해액 관련 기업은 올해 3분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큰데도 가격이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성은 오늘 또 많이 또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성 금일 내 16%대에서 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뭐 나머지 일단은 뭐 첨보라든가 동아기업도 2차 전지주 중에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0p 탈환해서 반도체와 자동차주 담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 부분도 둔화가 될 거고 전쟁도 진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정권가들 하반기 코스피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도체, 자동차 실적 개선주를 좀 탑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코스피 예상 밴드 2460에서 3000, 그리고 케이프 2500에서 2900, 하나금융 2530에서 2810, 삼성증권 2500에서 3000, 하나투자증권 3000선 탈환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주와 자동차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LG생활건강 아무튼 1분기 실적 어닝 쇼크 부분으로 많이 또 급락을 했는데요. 유가공 사업에도 진출을 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프로밀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제품 전문기업 프로밀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G생활건강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밀 최근 실적 부진에 일단은 뭐 회사의 지속 생존과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프로밀도 그렇고 LG 생건척도 그렇고 일단 협상 자체가 모두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LG 생건에 그죠 도움이 될지 또 주가에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일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매수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1위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네이버, S오일, 한솔케미칼 순으로 기관 순매수를 했고, 순매도 농심, SK텔레콤, 기아, 코리아서키트,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순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현대중공업이네요. 717억. 그 다음에 후성 오늘 또 급등했죠. SK텔레콤, 기아,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순이고요. 매도 종목 1위 아모레퍼시픽이네요. 오늘 뭐 횡령 또 이슈도 나왔죠.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LG그룹주, 코스맥스, 네이버에서 코스맥스도 오늘 또 어닝 쇼크 부분이었고 네이버도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들 순매수 1위네 아모레퍼시픽이네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LG전자, 농심, 코스맥스 순매도 1위 삼성전자 그동안 계속 사다가 오늘은 또 팔았네요. 2300억대 팔고 그 다음에 후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의 기간 외국인 매수 현황 기간 매수 1위 SM 오늘 SM 1분기 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다음 솔브레인도 오늘 또 1분기 실적 호실적으로 급등, 첨보, 에코프로비엠, 지노믹트리, MP, SNK 매도, 스튜디오 드래곤, 엔캠, 컴투스, 인탑스, 신흥, SBC 순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LNF, HLB 생명과학, 화인테크닉스, 솔브레인, 시젠,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순매도 1위 오스템 임플란트, SM, JYP, 테스나, 한국 BNC, 팜스토리,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개인 순매수율이 네, 오스템이네요. 105억대. 네. 테스나, 스튜디오 드래곤, 인탑스, JYP, 뭐 다윈시스, 엔캠, 순매도 1위, LNF, 솔브레인, SM, 첨보, 에코프로비엠 순 부분이고요. 팜유 대란의 몰래 웃는 종합상사에서 자원개발 뚝심의 깜짝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부분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을 운영 중이다라고 해서 팜 수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몰래 일단 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들이 팜유 대란을 맞아 쌓아온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팜유 가격 내 급등에 따라서 일단은 조금 웃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1분기 실적 같은 기간 대비 39%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대. LX 인터내셔널 마찬가지 전년 대비 매출액 33%, 영업이익 116%. 삼성물산 또 매출액 53%, 영업이익 126% 해서 아무튼 이 회사들 인도네시아의 현지 또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 부분으로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리오프닝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1분기 어닝 쇼크 기업에서 주가도 뚝 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리오프닝에서 뭐 카지노 관련주, 뭐 관광 여행주, 뭐 영화 관련주, 엔터주, 화장품주 많이 좀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부분 중국발 봉쇄 영향 부분으로 조금 많이 실적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강원랜드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57.4,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콘텐트리 중앙, CJCGV 모두 적자 확대가 되었고요. 하이브, CJENM, YG,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LG생활건강 모두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 다 중국 큰 이슈 부분 자체가 중국의 봉쇄 영향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하이 일단은 뭐 6월달부터인가요? 일단은 봉쇄 이제 완전히 뭐 해제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 부분은 괜찮겠죠. 2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든 대통령 한국 도착하자마자 삼성부터 간다고 합니다. 20일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먼저 찾는다고 일정 자체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최대 해외 투자자 해서 상반기 중에 미국의 20조 원 파운드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20일에서 22일 우리 한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방문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 자체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일단은 뭐 한 달 전 정도부터죠. 반도체 이슈 계속 나왔던 사항 부분이었고요. 버냉키, 그 FOMC 의장 부분이었죠. 폴 버냉키, 지금은 제롬 파월이고, 전 FOMC 의장, 버냉키 앞으로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서 위험, 일단 경기 침체 속에, 가격,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좀 온다라고 하면서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FOMC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대처가 많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죠? 또 전체 글로벌 증시에도 안 좋은 상황이죠. 다 같은 배터리주 아니었네 해서 잘 나가는 LG 엔솔 LNF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돋보인다고 하고요. 양사 주가 한 달 새 모두 두 자릿수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LNF 오늘 뭐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와서 또 목표 주가 오늘 증권사들 대부분 또 상향을 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부분이고 두 회사가 깜짝 실적을 낸 배경 테슬라 LNF가 생산하는 2차 전지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 테슬라에 공급이 된다.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 전년 대비 61% 늘어난 150만 대 부분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LG에너지솔루션, 엔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주요 뉴스 보셨고요.
우리 뭐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 네, 일단 글로벌 직판 확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매출 2조 정조준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처음으로 그죠 매출액 4천억대를 돌파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계속 상저하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룩시마, 램시마 등이 램시마 SJ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매출 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2,500억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 상으로는 네 1조 9,500억에 영업이익 네 2,500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는 2조 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네 2,800억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죠 꾸준하게 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가장 큰 이슈 하반기 유럽에서 대부분 직판 목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말 그대로 매출 특히나 영업이익 쪽에서 큰 개선 기회를 또 보일 거고 혹시나 좀 잘 안 되면 그죠 조금 약간 매출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부분 잘 조정해서 하겠죠. 유통사 부분이랑 직판 부분 말 그대로 비율 비중 자체를 잘 조절해서 대응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해서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 또 계속 추가가 되는 사항이죠. 일단 뭐 모든 정권사들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저하고 네 그래서 컨센서스 대략 2조 원대 영업이익 2,500억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9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 해서 주가 회복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 시총 66조에서 31조 원대로 말 그대로 반토막 해서 똑같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똑같지만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일단은 상저하고 네, 계속 진행이 될 사항이고,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 이익 내 실적 부진 부분으로 네, 정권사들 대부분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의아의 한거 그죠. 헬스케어 당연히 좋게 나왔는데 뭐 금리 인상 이슈 부분으로 또 목표가를 하향했죠. 네, 아무튼 정권사들 개미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부분인지 아무튼 네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금일 사항만 봐도 그죠. 일단은 외국계는 대부분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또 셀트리온 쪽에서는 DB검토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죠. 지금 주가보다 시간이 흐르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혹시 매도 필요하신 분 주가가 더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그때 상황 보고 그죠.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하루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